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13년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오태동 투자전략부장 말씀도 함께 들어보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나온 미국 재정저벽 협상안 가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 재정절벽 회피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지출 삭감 조항이 빠졌다고 반발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40시간을 넘긴 상황에서 위기가 오면 고스란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통과를 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현지 시각으로 1일 새벽 2시쯤 전체 회의를 열어 재정절벽 합의안을 찬성 89표 그리고 반대 9표로 가결했고요. 이어 1일 자정을 앞두고 미국 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재정절벽 회피안 원안 그대로를 찬성 257표 그리고 반대 167표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재정절벽 협상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상원만 통과됐을 땐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하원 쪽에서도 통과가 되면서 시작에는 안도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재정절벽 우려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미국 정계의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재정절벽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졌던 재정절벽 공포는 거의 해소됐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재정절벽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경기 심리가 개선되고 주택 시장이 나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예산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 미국의 경기 지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경기 지표는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기대 심리는 악화됐는데요. 미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65.1로 지난달 71.5보다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70도 크게 밑도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기도 합니다. 반면 주택 매매 건수는 호조세였습니다.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37만 7천 건으로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달보다는 4.4% 증가한 수준입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과 비관적인 시각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토로스 투자증권의 오태동 투자전략부장께서는 미국의 경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2.2% 추정되고 있고 올해는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가 2.0%로 지난해보다 올해 미국 경기에 약간 둔화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쪼개서 보면은 1, 4분기 한 1% 정도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중산층 같은 경우들은 주택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집값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3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집값이 재차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거든요. 뭐 임금이라든가 그리고 집값이라든가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라든가 아마 3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산층들의 그런 소비 심리들도 재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미국 중산층의 영향력이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더 크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반기엔 좀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국면에 위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중산층의 심리 역시 안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미국 쪽을 살펴봤고요. 중국 쪽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올해 7% 후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치들 살펴보면요. 우선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연간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7.7%에서 8.2%로 상향 조정했고요. 보아 메릴린치 역시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7.6%에서 다시 8.1%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을 8.2%로 그리고 세계은행이 8.1%, 골드만삭스가 8%를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분기 들어 대부분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앞에서 그 4분기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0.6을 기록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1월 산업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면서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소매 판매액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9% 증가한 늘어나면서 전월에 14.5%로 소폭 웃돌았고요. 여기에 11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2%로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력도 생겼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예측치도 3%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올해 중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오태동 부장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이제 그 실제 기준으로는 그 명목 기준으로는 1인당 한 5,000달러, 그리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8,0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일반적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8,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은 중진국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들은 1991년도에 중진국에 진입을 했죠. 제 생각에는 이미 중진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국민들의 소비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행히도 그 새롭게 바뀌는 이제 그 시진핑 정부에서 중산층들을 더 끌어올리려는 다양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도시화를 한다던가 중산층의 복지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중진국 진입 효과들을 계속적으로 증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국 역시 상반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 더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 더불어서 올해 경기 자체의 모멘텀은 상저하고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중진국에 진입했다고 보셨고요. 실제 성장률인 8%를 약간만 상회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이 도시화를 지속하고 내수 경기 비중을 확대하겠고요. 복리 후생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중국 경기는 안정적인 성장세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상황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요. 금융 불안과 재정 긴축 등으로 실물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페인 지방재정과 은행의 부실 우려가 지속되겠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등으로 위기 전이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태동 부장께서는 올해 가장 주목해봐야 할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 꼽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재정절벽 합의가 일단은 됐는데요. 아직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 재정절벽 중에서 세수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됐는데 재정 지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부분들은 2월달 말에 가서 3월달 초나 2월달 말에 다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복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화당이 지금 이제 특히 미국의 부채 한도를 다시 증액시켜야 되는 그런 이벤트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쉽게 재정 지출에 대해서 재정 지출을 이제 안 하는 거, 줄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공화당이 계속 순응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지출 합의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하나의 복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결국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되면은 재정이 취약한 나라들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과 관련된 그 이벤트가 2, 3월 달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들은 아직까지는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에서 좀 우려되는 사항 한 두 가지 정도로 짚어주셨는데요. 네. 재정 지출에 관한 합의 논의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과 함께 유럽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갈 것을 좀 우려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짚고 넘어갈 부분을 살펴봤고요. 한국 경제 쪽을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정리해봤듯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한국의 성장 전망은 3%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 성장이라도 가능하려면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그리고 유로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시화돼야 수출이 회복되면서 힘을 보탤 수 있을 텐데요.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지식경제부가 12월 수출을 발표했는데요. 450억 9,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보였던 증가세가 3개월 만에 꺾인 겁니다. 네, 이 한국의 수출 경기 회복세가 좀 더딘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이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봐야겠죠. 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 지역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7.5%, 17%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경기가 다소 호조를 띠고 있지만 대외 수요를 창출해내는 힘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1월 중 반짝 증가세가 확대됐던 대중국 수출이 12월에는 다시 2%대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출 역시 아직 증가세로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억 달러 줄었는데요. 수요가 강할 때는 수출업체들이 수출 단가를 올리거나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요. 최근 수요가 부진해 단가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12월에는 수출 물량마저 줄어 수출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기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태동 부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11년도에 3.4%를 기록했고 이제 지난해 2012년도에는 2.4%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3%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 쪽이 성장을 크게 이끌 만한 요인들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수출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잘 팔고 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중국도 경기가 돌아서고 있고 특히 아세안 지역이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으로도 한국이 수출이 비교적 잘 나가는 편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수출 부분이 비록 과거만큼 그렇게 고성장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의 성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 3.3%를 기여하는 데는 여전히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수출 부분의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현 수준에서 크게 경기가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 투자 전략 살펴볼 텐데요. 어제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팀장은 1분기 저점일 것으로 예상하셨고요.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강한 흐름 기대해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태동 부장께서는 올해 주식시장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벌써 첫날부터 이제 35% 정도 올라가면서 203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다소 과도하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 4분기는 전반적으로 현 지수 대비 더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횡보 내지는 조정 흐름이 나올 것 같고 1, 4분기를 지나면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들은 올해 코스피를 대략 한 1,800 정도를 바닥으로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나올 것 같고요. 연말로 갈수록 시장은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한 2,200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수익률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에 맞물려서 소재, 산업재 이런 종목군들하고 내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 미국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작년에 주도주였고 여전히 주도주인 IT가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힘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군들,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 연관된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것 같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태동 부장 역시 상저하고 전망하셨는데요. 하단은 1750선에서 그리고 상단은 2200선
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관련주와 중국 소비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재정 긴축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호조가 얼마나 더 나타날지 유럽 등 부정적인 요인들을 얼마나 더 상쇄시켜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인터뷰에서는요, 어제에 이어서 올해 경제 전반과 그리고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혜실 기자, 토러스 투자증권의 오태동 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